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글자 표기가 발음을 바꾸는 기본 원리, 그리고 문자 기호학의 원리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 뒤에 K가 나오는 소리. 이 S 뒤에 K는 우리말 쌍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 뒤에 K 소리는 쌍기역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할 내용은 그러면 키읔으로 소리내면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운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발음의 원리고요. 이 소리가 우리말 쌍기역으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이 쌍기역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말 쌍기역으로 생각하시고 소리를 내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소리, 쌍기역은 어떤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 고자와 코자, 꼬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소리가 명확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만약에 고라 그러면은 GO를 쓰거나 KO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꼬라 그러면은 KKO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문자 기호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에게 고, 코, 꼬가 다르게 들리는 소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 세 개의 소리가 구별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말 이 기역과 쌍기역 그리고 키읔은 외국인들의 귀에는 소리의 양, 즉 소리가 어느 정도로 많은 공기를 내뿜는가에 따라서 구별되는 소리로서 한국인들은 구별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 구별되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G자는 우리말 기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말 기역은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어의 G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성씨, 대표적인 성씨인 김씨를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K를 사용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김씨의 성씨 관련된 동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G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목젖이 울린다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불고기라는 말을 머거기 이처럼 조금은 목젖이 울리는 기름진 소리로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머거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 쌍기역 소리가 그러면 영어에서도 자기들도 구별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쌍기역 소리는 발음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발음은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음 기호의 한계이지요. 알파벳은 그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발음 기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단어 하늘을 의미하는 SKY입니다. SKY를 그대로 소리낼 수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로 표현합니다. SKY라고 써놓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잠깐 보면 제가 앞에서 S 뒤에 K가 쌍기역 소리가 나지만 쌍기역이라고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쌍기역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변별음이라고 합니다. 언어학적에서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전에서는 쌍기역 표기, 즉 우리말에서 앞에서 KK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K 하나만 쓰여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서는 이 원리까지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달라지는 소리까지 표기하는 발음 기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달라지는 소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게 훈민정음 표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SKAI로 되어 있는 이 발음 기호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왜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의 언어 표현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는 분명히 시옷입니다. 이 시옷 하나의 글자는 어떻습니까? 음소지요. 그냥 시옷이지 여기에 모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 시옷 하나의 소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학 체계로서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S가 시옷이 아니라 거기에 모음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영어에는 없는 으 소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시옷이 아니라 스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죠. 으를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체계는 일본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일본어는 음소, 즉 시옷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아, 에, 이, 오, 우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시옷 혼자서 소리가 나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언어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 체계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스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없는 시옷 소리, 여기에 을을 모음 을을 넣어서 스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어 방식의 언어 표기 원리죠. 따라서 이 을을 제거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옷과 의가 빠진 상태에서 S 뒤에 K는 쌍기역으로 나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sky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죠. 의로 길게 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자음이 겹칠 때 우리 언어 표현에서는 의가 들어간 것처럼 들립니다.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 바로 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원리죠. 그런데 이렇게 의를 명확하게 표기를 하게 될 경우에 한국어의 특성상 이 발음이 길어지게 되는, 즉 호흡이 길어집니다. 자, 스라는 글자에서 한번 호흡을 하죠. 일본어처럼. 그리고 카에서 한 번 더 하고 모음이 있는 이를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과정을 을을 생략을 하면 두 번의 호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sky 이렇게요.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가 소리의 호흡과 그리고 글자의 원리,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어 중에서 싱거운 소리, 그냥 하찮은 소리, 이런 우스갯소리,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자주 등장하는 언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 발음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단어를 고를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 발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 뒤에 의 생략하고요. 스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 스키 발음이 우리나라에서는 욕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이놈은 스키, 나쁜 놈은 스키, 러시아 사람 이름 같다고요. 자, S 뒤에 K가 올 때 스키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가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이러한 의문 원칙을 적용해서 스키르, 스키르.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모음 을을 넣었습니다. 이 모음 을을 생략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리을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르 이렇게로. 그런데
이 모음 표기가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것이죠. 발음 기호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을가 사라진 발음 기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 표현에서는 을을 독립된 모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영어의 어떤 알파벳에도 의가 들어간 발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물론 리을 두 개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을을 때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 표기를 넣었을 때 알파벳과 발음 기호는 없지만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우리가 의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에 편하다는 점 때문에 제가 굳이 의를 넣었고 실제 외국 언어학자들이 이 의에 대한 소리의 정의나 이론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음 표기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이 가진 모음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발음 중에 하나고 이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다양한 의가 들어간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의 한계 혹은 발음 기호의 한계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지요. 이와 같이 풍부하게 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스 뒤에 이렇게 스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발음은 짧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자음이 겹칠 때 그 상황에서 약간의 호흡을 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음 싱거운 소리 아마 오랫동안 기억날 것입니다. 욕이라든가 거친 말은 또 쉽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스키르 이 발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 SKAT 역시 S 뒤에 K가 있는 발음 그대로 가져왔죠. 아마 이 원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의 표기를 이제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스케이트 이러지 않고 그냥 스케이트 마지막에 이 티읕이 받침 훈민정음에 뛰어난 표기 올리죠. 받침 표기는 명확한 소리는 아니지만 흘리는 소리로서 나올 때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발음을 skate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skate 마지막 티읕을 흘려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소리 호흡 한 호흡에서 글자는 하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서 마지막에 약하게 흘려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어하고 좀 다른 영어의 표현인데 한국어는 마지막에서 딱 닫아버립니다. 스케이트 이렇게 닫아버리는데 약간의 이렇게 호흡 완만하게 흘러가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티읕 소리를 내면 됩니다. 이번 단어는 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이렇게 S와 CH가 K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S와 CH, S 뒤에 K 발음이 되니까 쌍기역 발음이 된다는 거.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스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 뒤에 K 쌍기역 그리고 일본어 방식의 모음을 넣는 그 원리가 아니라 같이 자음 두 개를 겹쳐서 표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발음의 길이와 호흡이 하나의 호흡이죠. 모음이 하나고 하나의 글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을을 넣으면 스쿨 되면은 스쿨 이런 식으로 두 번의 호흡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 발음을 스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스쿨 할 때는 이게 두 개의 호흡이 되면서 길이가 물론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명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쌓이면 문장이 되면 굉장히 길어진 소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이 하나의 호흡을 했건 두 개의 호흡을 했건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실제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단어들이
한 번의 호흡으로 끝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S 뒤에 K 오는 단어 중에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가 스케치 하는 단어지요. 이 발음 역시 S 뒤에 K가 있으니까 쌍격 발음을 했고요. sketch. 이 취 발음에서는 짧게, 위 발음이 좀 짧게 납니다. 이러한 위와 같은 이런 모음, 표기, 영어에서는 불가능하지요. 영어에 어떤 글자를 갖다가 합쳐도 위, 의 이런 거를 나타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를 소리의 원리에 의해서 각각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S 뒤에 K가 올 때 어떠한 의문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을을 생략하는 것 또한 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편리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